어머니 제발 나서지 좀 마세요. 어머니가 낄 자리가 있고 아닌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잠깐 외국에서 살았다고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사연은 이정자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0을 넘긴 이정자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국제 외교와 통역 업무를 하며 바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에 능통했고 세계 여러 나라를 오가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일했었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 남편의 집안은 종가였고 여성의 인권이 극도로 낮은 곳이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여자가 너무 똑똑해봤자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편을 무시하게 된다며 저를 핍박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제가 영어 원서를 보거나 외국 라디오를 듣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셨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가 듣던 라디오를 아궁이에 던져버렸고 책들은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여자가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네 할 일은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잘 키우는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억눌린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시중을 드는 것도 제 몫이었죠.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35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절 위로하기는커녕 남편 잡아먹은 악기라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 없는 종가집 며느리로서 더 혹독한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미워했고 죽기 직전까지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을 조용히 시골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역시 시댁의 영향 아래 자랐고 저를 단순한 시골 노인으로만 여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괜히 쓸데없는 걸 가르쳐서 애들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며 저를 막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제 과거를 전혀 모른 채 자랐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시절을 잊은 듯이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고 저는 여전히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은 각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저를 그저 촌스러운 노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논밭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시골에서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시골이 편하다. 그러자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 요즘 세상은 달라요. 그렇게 촌스럽게 살다가는 뒤처진다니까요. 올라오셔서 근처에 사시면서 손주들도 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이 서운했지만 더 서러운 건 며느리들의 태도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집에 내려올 때마다 저를 평가하듯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요즘은 다들 세련되게 사는데. 제가 웃으며 이 집에서 내 시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았단다. 라고 말하자 큰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정만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좀 깔끔하게 현대적으로 사셔야죠.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참 씁쓸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늙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싶었죠.
어느 날은 김치를 담가 보냈는데 큰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김치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어요. 직접 담그느라 힘쓰지 마세요. 그런 거 보내시면 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보냈을 뿐인데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정성 부리는 거 안 해요. 어머님은 왜 자꾸 옛날 방식을 고집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서울로 올라오라고 성하였습니다. 작은 아들 집에 초대를 받아 올라갔는데 거기서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제가 젓가락질을 하다가 손이 떨렸는데 작은 아들이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손도 떨리시는데 뭐하러 시골에서 밭일을 해요?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농사일하면서 다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하지만 작은 아들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솔직히 농사 같은 거 할 줄 아는 사람, 요즘 세상에는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 키우려고 밭일을 해왔는데 그게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니. 작은 며느리까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서울로 올라와서 손주들이랑 놀아주시면 돼요. 요즘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저 손주 보는 사람으로 끝나야 하는 걸까?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애 좀 봐주러 서울에 빨리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랐습니다. 왜 그러니? 며느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를 봐주시던 이모님이 갑자기 못 나오신다고 하셔서요. 그러더니 이어지는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애들 맡길 사람이 없어요.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하고 저녁도 챙겨줘야 하는데 어머님이 서울로 좀 올라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지금 나보고 아이를 봐주러 서울에 오라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정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너희가 나를 몰랐던 것인지. 서울에 올라온 첫날부터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마치 직원에게 업무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짐 푸시고 손주들 학원 스케줄 좀 알아두셔야 해요. 요즘은 학원도 종류가 많아서 복잡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녀는 거실 탁자 위에 일정표를 쫙 펼쳐 놓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복잡한 스케줄이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수학학원, 화요일, 목요일은 영어 과외, 그리고 피아노랑 태권도 수업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시간 맞춰서 잘 데려다 주셔야 해요.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바빠서 애들을 못 데려다 주니? 그러자 큰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휴,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바쁜데요. 회사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이 좀 신경 써주셔야죠. 그리고는 저를 훑어보더니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요즘 부모들은 다들 바빠서 이렇게 스케줄 맞추는 게 필수예요. 저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주들의 아침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들어섰을 때 큰 며느리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밥은 건강식으로 해주세요. 탄수화물 적게, 단백질 위주로. 요즘 키 크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대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생선이나 두부 반찬을 좀 할까?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좀 촌스럽고요. 계란 스크램블이나 아보카도 토스트 같은 걸로 해주세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음식이 촌스럽다고? 하지만 별말 않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차려놓고 보니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곧 출근할 줄 알았는데 출근 준비는커녕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 출근 안 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재택이에요. 근데요, 어머님. 낮에 애들 방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방이 좀 엉망이라 어머님이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나는 손주들 돌봐주러 온 건데 집안일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서울 오셨다면서요? 잘 지내세요? 그래, 덕분에 잘 지낸다. 근데요, 저희 집에도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요즘 애들 간식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손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료 가정부가 된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거실에서 화상회의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제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빨래 좀 개켜주실 수 있어요? 저 오늘 너무 바빠서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너희 빨래를 내가 개켜야 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바쁜데 어머님은 시간 많잖아요. 좀 도와주시면 좋죠?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그냥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지 아니면 너희가 나를 몰랐던 것인지.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손주들 학원 스케줄에 맞춰 뛰어다니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저를 당연한 듯 부려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주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유, 정말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러자 며느리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이 아셔도 소용없어요. 요즘 글로벌 비즈니스 같은 건 어머님 세대에서는 이해하기 힘드실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차리실 거면 샐러드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요즘은 다이어트식으로 먹어야 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요. 애들 저녁 먹이고 나면
주방 정리 좀 싹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회사 일로 너무 피곤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손주들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이 집 가정부가 되어버린 거구나.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연신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죠. 뭐라고요? 통역사가 못 온다고요? 지금 당장 대체 인원을 구해야 한다고요.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며느리는 통화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이러면 회사에서 난리 날 텐데.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걱정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역사가 펑크를 냈어요. 프랑스어랑 스페인어 둘 다 가능한 사람이 필요한데 대체할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그 순간 며느리는 마치 터무니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요?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를 하신다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건 진짜 중요한 회의예요. 그냥 단어 몇 개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비즈니스 통역이 필요한 거라서요. 며느리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유엔 회의에서 공식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야. 유럽과 남미를 오가며 외교 협상을 담당했었지.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포르투갈어까지 능숙하게 했단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요? 며느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큰아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까? 며느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며느리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유엔 회의에서 통역을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왜 지금까지 몰랐죠?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니? 그제야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더욱 초조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통역사를 못 구했다고요? 아니, 대체 회사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회의가 몇 시간 뒤인데. 전화를 끊고 난 며느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깊이 내쉬더니 마지못한 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저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며느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일단 테스트부터 해볼게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회사에서 준비 중인 화상회의 링크를 열었습니다. 지금 유럽 바이어들과의 사전 조율 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프랑스 대표가 질문을 던질 텐데 어머님이 바로 통역해 보세요. 잠시 후 노트북 화면에 유럽 바이어들이 하나둘씩 등장했습니다. 며느리는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회의가 시작되었고 프랑스 대표가 빠른 속도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며느리는 긴장한 채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Bonjour, je suis ravie de vous rencontrer. 화면 속에 있던 프랑스 대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페인 투자자의 질문에도 저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대답했죠. Es un placer. Estoy aquí para ayudar en lo que sea necesario. 순간 화면 반대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뼉을 치며 외쳤죠. Magnifique. 스페인 투자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Perfecto.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큰아들과 작은아들마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통역을 하신다고요?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머님이 정말 유엔 통역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번을 말하니 너는 사람 말을 못 믿니?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와 함께 그녀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몇 번이나 저를 힐끗거렸습니다. 마치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오가며 초조한 얼굴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급하게 며느리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아직도 통역사 못 구한 거 맞죠?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에요.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대체 통역사를 구했어요. 그러자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어떤 분이신데요? 그 순간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힐끗 보더니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세요. 네. 직원은 제 얼굴을 쳐다보며 황당하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팀장님, 장난하시는 거죠? 시어머니가 통역을 하신다고요?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짜야? 팀장님, 시어머니가 통역사였어? 설마 그냥 집에서 외국어 공부하신 수준이겠지. 진짜 비즈니스 통역을 할 수 있겠어? 그들은 저를 흘끗거리며 속닥거렸습니다. 분명 비웃음이 섞인 시선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라. 곧 너희가 얼마나 우스운지를 알게 될 테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중요한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영국에서 온 바이어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Bonjour. Welcome to our company. We are delighted to have you here today.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표의 발음은 어색했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 대표가 빠르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대표는 난감한 표정으로 옆을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를 향해 프랑스어로 차분하게 대답했죠. Je vous remercie de votre présence ici aujourd'hui. Je suis ici pour vous assister tout au long de cette conférence. 프랑스 대표가 순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Ah, parfait.
Merci beaucoup. 이어지는 스페인 투자자의 질문에도 저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Estamos encantados de recibirlos hoy y esperamos una cooperación fructífera entre nuestras empresas. 순간 스페인 투자자도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감탄하며 손뼉을 쳤죠. Increíble. 아니, 저분이 진짜 통역을 하시는 거야? 팀장님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다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님이라고? 저렇게 능숙하게 외국어를 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는 점점 무거운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와 스페인 바이어들은 저와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고 심지어 영국 바이어도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프랑스 대표가 회사 대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인 투자자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회사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에게 속삭였죠. 그렇게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도 며느리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보았죠. 그중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예전에 유엔 회의에서 통역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때는 그랬지. 유럽과 남미 여러 나라를 오가며 외교 통역을 맡았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원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대박, 이런 분이 계셨다니. 어쩐지 통역이 너무 자연스럽더라. 저 정도면 현직 전문 통역사보다 더 능숙한데? 팀장님 시어머니 완전 레전드였네. 직원들의 반응에 며느리는 점점 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간 저희한테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과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었니? 그제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껏 저를 그저 시골에서 밭일이나 하던 무식한 늙은이로 여겼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겠죠. 아니, 어쩌면 관심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회사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어요. 그리고 대표는 제 쪽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번 미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정식 통역사를 따로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르신의 실력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때 대표가 정중한 태도로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정자 여사님, 혹시 저희 회사의 명예 고문으로 활동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나는 돈이 필요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자 대표는 더욱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된다면 저희 회사에 큰 영광이 될 겁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라도 중요한 글로벌 미팅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가끔 도와줄 수도 있겠지.
그 순간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감탄하며 저를 바라보았고 해외 바이어들까지 제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며느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니? 사람은 나이나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냥 촌에서 밭일만 하며 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저는 그동안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됐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머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저를 존경하며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곤 했습니다. 큰아들도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왜 우리한테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너희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거란다. 그리고 며느리의 회사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끔씩 회사에 초청받아 글로벌 미팅을 도와주었고 직원들은 저를 멘토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묻지 않았다고 해도 왜 그동안 조용히 계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왜 농사만 지으며 사셨던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모두 경험해봤지만 내가 찾은 진정한 행복은 평범한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었단다. 그게 가장 소중하더구나.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머님을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중요한 거란다.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법이지.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서로를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들은 저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 너희도 회사에서 힘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저는 오늘도 겸손함과 존중의 가치를 잊지 않으며 손주들과 놀아주고 가족들과 함께 웃음이 가득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지. 그렇게 저는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